무슨 남자가 그런 걸 신경 써. 원펀치 3 강림. 너무 이상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공감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절대 남성성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약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실어주고 힘을 내려고 할 때 그게 진짜 강한 게 아닌가. 죽어가는 돼지 닭을 내가 신경 쓴다는 건 미친 사람 취급받죠. 이건 편집해야 돼. 링간 라이프스타일 채널 아프라 식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식탁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된 성수입니다. 와! 네, 오늘은 특별 기획으로 비건하는 남성분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기 힘든 분들을 제 옆에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4년 조금 넘게 비건하고 있는 무르라고. 4년이나. 네, 4년 됐습니다. 4년. 네. 비건하고 있는 무르라고 하고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오늘 성수님께서 인터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불러주신 만큼 재밌게 얘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MBTI ENFP 고기 안 먹고 지금 1년 반 정도 된 야채 청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탑!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각자 비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야채 청년님 먼저. 어느 날 저는 운동을 하고 여느 때와 같이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달걀 4개 삶아 먹고 닭가슴살과 치즈 아침에 먹은 다음에 점심으로 고등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서 어떤 여성분이 강요 아님, 경험 공유 이렇게 하면서 소미핏이라는 분의 유튜브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비건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왜 하게 됐는지 어떤 게 좋은지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강요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해서 비건을 하게 되었으니 관련 영상을 링크를 다 걸어놨다. 한번 궁금하시면 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요거 한번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왜냐면 그 당시에 동물성 단백질에 의존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다 부서질 것 같은 상태인데 이제 겉으로만 몸이 보기 좋았던 때였어요. 화도 항상 많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밥도 안 먹고 극단적으로 왜 다들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비건을 하게 되면서 좋은 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내적 평화나 이런 것도 찾으셨다고 하고 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본 다큐멘터리가 What the Health,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이게 건강하다고 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었습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 그러면은 운동을 하시면서 계란이나 닭가슴살 이런 거 다른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엄청 먹었죠. 근데 한꺼번에 다 싹 끊으셨나요? 한꺼번에 다 끊어서 이제 방구 냄새도 확 끊고 몸의 변화도 바로 왔어요. 몸이 확실히 편해졌고 전에는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먹었던 닭가슴살, 소고기 배가 엄청 가스도 많이 차고 사실 또 그러면서 또 배도 고파요. 밥을 이제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염식으로 또 굽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르님은 혹시 비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채식 실천하는 때로 돌아가 보자면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요. 네. 고등학생 때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물은 행복할까?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꿈이 사육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이 가는데 내가 사육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좀 오랜 고민을 거쳐서 사육사보다는 또 그때 그 전시동물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삶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동물권 단체도 알아보고 하다가 단순히 동물원에 전시되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고통에 처하고 있는 동물 되게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었고 그 이후로 선택지가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며 살 것인가 혹은 분노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선택 중에 좀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대전과 서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식도 하게 되고, 네, 채식한 6개월 이후에 비건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채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네. 그때는 사실 채식 급식 이런 논의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채식을 하는 게 좀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척 힘들었는데 페스코 베지테리언일 때는 그냥 급식에서 일부를 좀 빼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급식을 먹었었는데 이제 비건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똑같은 값을 지불하는데 왜 나는 먹을 수 있는 건 되게 왜 그렇게 제한적이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건 말고도 어쨌든 동물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먹는 게 별로 없더라도 어쨌든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거면 해요. 불매를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급식을 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끊기만 하고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굶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앞에 편의점 들려가지고 프링글스라던가 아니면 떡집에서 떡을 사서 이렇게 점심을 때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충 예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마음껏 폭식을 하는. 네. 그래서 몸이 그때 많이 좀 안 좋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네. 그랬군요. 급식도 끊고 그랬으면 막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도 조금 줄었겠네요. 네. 원래 친구가 없었긴 한데 근데 뭔가 그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정을 쌓는 것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완전 배제되다 보니까는 그냥 혼자 이제 교실에서 혼자 남아서 이제 제가 쌓은 것들 먹고 그랬었죠. 그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비건을 하면서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으셨나요? 원래 없었긴 한데 근데 뭔가 비건을 하고 나서 좀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지기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네. 비건 시작과 친구 없음은 우선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야채 청년님은 혹시 비건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죠. 왜 안 먹냐? 고기를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뜻밖의 이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나도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던가 나도 평생 고기만 먹을까 야채만 먹을까 하면 야채라고 고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밝혔을 때 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쩐지 나는 오징어나 생선 손질할 때 싫었다고 그게 지금에서 보니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었던 거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런 냄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누가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면서 지향의 길로 조금씩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확 바뀌셨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또 변화를 좀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그 시간을 가지면서 비건으로 점점 변화했거든요. 네. 그때 하나 기억나는 건 너무 외로웠어요, 처음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만 이렇게 느낀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한국채식연합을 이제 알게 돼서 바로 가입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처음에 참여를 했어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제 고 비건 이제 이거 팻말 들고. 그때 있었어요? 네. 저도 있었는데? 진짜? 네, 뭐야. 매주 하는 거라서. 매주 하는 거? 네. 그럼 전 아닌 거예요. 많이 네.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때 그래서 처음 그런 분들을 만나고 광화문 시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시위가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이제 서로 어떻게 비건하게 됐는지 나누는 시간도 또 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이유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간 식당이 청년 키움 식당 1등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던
비건 채식 해장국집 제로 비건이라는 굉장히 광고 멘트 같은데.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아. 네, 그때 식사를 거기서 맛있게 하고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이제 표고유부 잡채, 뭐 채식 해장국, 뭐 토마토 해장국, 뭐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렇게 식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죠. 동시에 한국채식연합 이원복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환경 문제 많아. 우리가 지구 살려야 돼. 동물 좋아. 고기 맛있어.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채식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신기하다 저런 사람 이렇게 느꼈는데 제일 컸던 건 제가 철학과 전공인데 철학과에 그 채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채식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구나 이걸 느꼈다가 이제 점점 그 관련된 정보들이랑 담론들을 접하면서 이제 제가 위기감을 느낀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채식을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긴장감 있는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서서히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나중에 시위에 나갔어요. 좀 뭔가 내가 확신도 있고 그냥 아래의 비건인으로서 뭔가 정체화가 된 것 같을 때가 좀 나중이어서 근데 시위에 나갔다가 전범선 씨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풀무질에서 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풀무질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비건이즘 대표 책방입니다. 네, 저도 비건 카페에서 일합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디 보고 말합니다. 여기 보고 말하시면 돼요. 네. 광고니까. 네, 저는 뭐 여기 보는 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에 이제 갈마역 근처에 위치한 비건 바닐라라는 비건 카페가 있고요. 여기는 또 밀가루를 안 씁니다. 밀가루 안 쓰고 글루텐 프리에 그냥 비건에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현미가루로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한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완벽하게 짜여진 광고 멘트 잘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방구 냄새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비건을 하고 나서 생긴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있으실까요?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많이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다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삼겹살이 버섯은 아니라 돼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돼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식재료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은 내 식탁 위에는 피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굉장히 매 한 끼 한 끼 너무 뿌듯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한 끼마다 식사가 지금은 되게 소중하고 전에는 식탐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면 저는 사실 큰 신체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피부가 조금 전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공식품이나 이제 기름진 음식 비건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피부는 똑같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살이 안 쪄요. 아무리 어떻게 뭘 먹어도 전처럼 다시 찌진 않더라고요. 전에는 고기랑 이렇게 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끝도 없이 살이 계속 불어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먹고 해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만 배제했는데 일정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살이 생각보다 쪘다 빠졌다 잘하는 몸이거든요. 말랐지만 근데 뭔가 어느 수준으로 몸무게가 유지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찌는 건 아니지만. 네, 무르님도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변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바로 이어서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몸무게 유지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운동은 따로 하면서 이제 먹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몸무게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논비건 때는 이제 피자를 이틀에 한 번씩 시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네, 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운동 안 하면 진짜 딱 뛰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비건이 되고 나서는 대전에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파파존스? 근데 파파존스 저희 집으로 배달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피자 먹을 일도 없고, 그리고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녹색 채소들로 이루어진 네, 밥상을 먹기 때문에 살찔 그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뭔가 정신적인 변화도 또 있으셨어요? 정신적인 변화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보통 이제 동물권을 접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보통 인권 운동에 몸을 담궜다가 어떤 그 교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동물권 영역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인권에는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물 행복할까라는 책을 읽게 되고, 뭔가 그때부터 조금 감수성이라고, 권리 감수성이 키워지고, 그러면서 좀 거의 없던 이타성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인권으로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네, 좀 더 공감 능력도 길러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군요. 정신적 변화가 사실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비거니즘 운동을 하는 게 뭔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스스로에게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그걸 실천하는 주체로서 그 나에게 좋은 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건 실천을 하고 나서 먹는 음식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뭔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진짜로 그 육식파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무조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맨날 아프고 방구 냄새 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먹어요. 호텔 가면 막 조식 5접시씩 먹고 이러는데 조식으로. 네, 조식으로. 저녁 아니고. 네. 근데 그래도 소화력이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음식,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 좀 되게 소중하다?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변화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니즘을 실천하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 실천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여쭤볼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각자의 상황에서 비건을 했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나아졌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또 남고였다 보니까는 뭔가 남성과 채식 관련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았죠. 친구들도 그렇고. 왜냐면 정말 그때 혼자인 것처럼 되게 외로웠었고, 그래서 그 서울에 활동 간 것도 살짝 뭔가 내가 활동을 안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질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랑 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너무 외롭죠. 네, 그래서 주말에 활동 간 것도 물론 뭐 제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갔긴 했지만은 저 스스로도 뭔가 힐링 받고 싶어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네. 회식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남자들이 한 95%로 이루어진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남초에서. 네,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비건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쉽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기가. 대부분 들어는 보셨더라고요.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많고 공감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회식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할 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공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친해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숙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저곳이다. 처음에 가서 인사를 드렸던 게 식당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야채 청년이라고 불리면서 아 그때부터 따로 빼놓으신 이제 장아찌와 깻잎, 콩자반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네요. 굉장히 전략적인 것같습니다. 선배 방에 한 번 찾아갈 바에 이제 식당에 2번 찾아가고 찾아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때 하나 재밌었던 게 아침에 가면은 라면을 끓여줘요. 진라면을. 이제 진라면이 논비건이기 때문에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면이 출시돼서 한 박스를 제가 제 사비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부담될까봐 식당에 가서는 이벤트로 당첨됐다. 어디서 라면이 남는다. 요거 좀 처분을 좀 해달라. 그러고 갖다 놓고 그러면 너 올 때마다 끓여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메뉴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라면을 그렇게 먹고 좀 초록색 라면 그거요. 이러고 그래 이렇게 하고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웍 닦는 것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것까지 하셨어요? 예, 되게 가끔씩 치밀하시네요. 이제 전에 끓인 진라면에 남아있는 이제 계란과 이런 거 이제 같이 그냥 물 부어서 또 끓이시려고 할 때가 있어서 네, 스탑! 그다음에 딱 빼고 다시 부탁드리고 감사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저 하나의 몸을 챙기기 위해 대단하다. 어디서든 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저는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녔는데 주변에 먹을 게 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뭘 먹을 수가 없는데 서브웨이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서브웨이 그 직원분이 비건이셨어요. 헐.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거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먹기 전에 이걸 너무 먹기 싫어서 밖에서 울었어요. 내가 이걸 또 먹어야 되나? 너무 먹고 나면 토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캠퍼스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의 비건 실천율이 아주 월등히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졌죠. 근데 이제 또 야채 청년님은 제로 비건으로 이직을 하시잖아요. 예. 혹시 그 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차이나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확실히 이제 제로비건 같은 경우는 미트 프리 존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매장에 있는 모든 음식을 제가 다 꺼내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표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다. 저 때문에 네, 저 때문에 그 장사를 못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진짜요? 네, 저 때문에 이제 밥이 제가 그날 점심에 감자탕에 3그릇을 먹었다가 아이고. 그날 3분이 밥을 못 드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생기고 자연식물식 한다고 점심에 이제 저희 감자를 삶아놓은 걸 제가 10개를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감자탕이 못 나갔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그럼요. 계속 빼먹어요. 그렇답니다. 네, 혹시 제로비건 방문하셨다가 재고가 소진되셨으면 이분을 탓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네요. 네, 어쨌든 제로비건에서 일하면서는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식사를 할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뭔가 직업적인 환경이 굉장히 비건 프렌들리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굶어질도 그렇고. 그러면 조금 더 주제를 확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다른 남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유독 남자들은 비건에 관심이 없을까? 왜 유독 남자들은 비건에 관심이 없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일 앞으로 빼야겠다 근데 진짜.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저 나름대로 잘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뭔가 이 비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비건에서도 그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은 사실 다른 사회 운동을 보게 될 때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자리들이 엄청 많아요. 남성들은 되게 진짜 소수고 남성과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병역 거부 운동이나 뭐 안티페미 운동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여성이 압도적인데 성별 차이에 따른 좀 감수성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여성들과 남성들이 살아가면서 강요되어 온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문제가 왜 남성들이 왜 비건을 하지 않는가를 들여다보면 고질적이고 획일적인 남성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남성은 고통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여겨지는 거예요. 되게 남성은 강해야 하고
약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도 지하철 공공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소변기 앞에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니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공 화장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러네요. 네네 여기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게 기성세대의 관점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세대에 이게 답습하는 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남성들 사이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도 뭔가 좀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감할 줄 모르는 존재로 좀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근데 여성은 또 뭔가 다르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혹시 손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성들이 이렇게 만약 거리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 사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성들이 왜 손을 잡아? 근데 반면에 여성들이 손을 잡고 할 때는 좀 그런 시선이 덜해요. 그 여성들끼리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진실된 감정을 내보이는 어떤 그 유대감? 그런 걸 형성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로부터 조금 감수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 나름 사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제 경험을 추론했을 때 좀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뭔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곳을 바라보게 되느냐, 어느 곳을 바라보게 하느냐에 대한 교육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주변을 돌아봐라, 너가 주변을 돌봐야 되고 좀 더 연약한 존재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고 이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성취를 이뤄야 되고 이런 교육들을 좀 구별되게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뭔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눈길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는 잘 시선을 안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비거니즘 굉장히 신생 담론인데 이제 남성들도 사실 되게 새로운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이나 주식 같은 이런 뭔가 되게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발전된 기기들, 문명들, 이런 것들에는 되게 빨리빨리 반응하는데, 뭔가 이 정신적인 이론이나 사회를 이렇게 뭔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덜 훈련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비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남자가 그런 걸 신경 써. 남자가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술이나 먹고 돈이나 벌고